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7,755명, 사망자 수 6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잠시 후에 나누죠. 네, 이어서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전국적으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비 예보도 나와 있죠. 오늘 밤 수도권에서 비가 시작돼서 내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밤에 내린 비로 인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을 수 있어서요. 교통안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선 보이겠고요. 한낮 최고기온 영상 11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대체적으로 포근하겠지만 아침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 더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목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지금 국내 집계 다시 한번 짚어보면 확진자 수가 7,755명, 사망자 수 66명, 서울 수도권에도 비상이 걸리고 이런 상황인데 무탈하신 거죠? 네. 예. 네. 지금 뭐 이렇게 만나 뵈면 다들 무탈하시죠?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예전에는 그냥 흘린 말이었는데 네. 요즘엔 진심에서 우러나서 묻는 인사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네. 몇몇 분들은 좀 무뎌진다라는 네네네.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말고 계속해서 개인 위생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전부 다 이제 첫 번째 뉴스가 세계적인 대유행, 네. WHO가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했다. 맞습니다. 이건데 그 의미 한번 짚어보죠. 예. 이미 의료 전문가들은 사실상의 팬데믹이다.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또 이번 주 들어와서는 미국의 CNN도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쓰겠다.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공식 선언을 해야 하는 WHO는 좀 신중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밤 사이에 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거브로이에 수스 사무총장이 드디어 팬데믹이다. 이렇게 네. 선언을 한 거예요. 뉴욕 증시 폭락이 있었고요. 네. 이 심리적인 불안, 공포 세계적으로 엄습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네. 부랴부랴 선언을 하는 모양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네. 직격탄을 맞았고 네. 중국 다음으로 겪고 있는 와중인데 그 다음에 지금 이탈리아는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요. 확진자가. 네. 그런데 문제는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사망자 600명이 넘어요. 네. 치사율이 6%를 넘는. 우리나라는 치사율이 지금 0.7% 선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이란은 이란대로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지금 들썩이면서 네. 지금 미국도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네. 팬데믹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 공식화됐고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금주의 핫 이슈는 뭔지 5위부터 보겠습니다. 금주의 이슈 탑5 5위입니다. 그대로 멈춰라. 이게 또 어떤 내용일까요? 아니 무슨 네. 뭐 네. 놀이 제목 같기도 하고 네. 그대로 멈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멈춰야 돼. 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의미의 그대로 멈춰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놀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을 좀 강조한 표현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대한 접촉하지 말자. 저 뭐 이 봄이 됐는데 다 이제 회식 같은 거 친구들 모임 중단됐고요.
가족하고의 뭐 외식이나 외출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모두 다 자기 방에서 뉴스만 들여다보면서 언제 이것이 지나가나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접촉을 차단하는 겁니다. 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텐싱이 이제는 하나의 지침으로, 매너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멈췄는데 제일 문제는 학부모들이실 거예요. 그래요. 아이들의 개학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집단 생활하는 학교 개학이 이제 최대한 미뤄지고 있어서 거의 4월로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또 하나는 프로야구 개막 기다리는 팬들이 그것도 많았는데 뒤로 밀렸어요. 예, 프로야구 개막을 미룬다. 예. K리그는 애초에 미뤄졌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 집회, 뭐 천주교는 200여 년 만에 네. 처음으로 미사 중단이 이어지고 네. 있죠. 이 불교, 이 법회 마찬가지고요. 대형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사회가 모두 야. 멈춰 있다. 거리 나가 보시면 다소 체감하시는 아니, 분이 뭐 계실 저 거예요. 지역 행사들도 다 취소됐다면서요. 특히 뭐 사실은 봄처녀 마음 같다라는 게 설렘이거든요. 네. 근데 전국에 꽃축제가 있는데 다 취소가 됐고요. 사실은 그래서 시민들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연예인들의 가수와 MC들이 있는데 네. 그 행사도 전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MC가 몇 개 들어와서 네. 어떤 행사에 우리 아이들을 주말에 데려갈까 했는데 네. 지금 전면 멈춰라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는 예.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삼설의 예든 지영대 축제는요. 사실은 전국에 보면 꽃축제가 많은데 사실은 잠정 중단해서 다 네. 연기를 선언한 상태가 됩니다. 네. 아니 특히 권 박사님은 네. 그 강연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강연도 싹 다 취소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몇몇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강사분들이 걸리지 않는다 또 그런 위험도 있고 사람들 또 말을 하다 보면 이 비말 침이 될 맞아요.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기업에서 주의를 하기 때문에 모든 강연 일정도 네. 잠정 중단해서 이미 4월로 조금 연기가 됐어요. 네. 근데 그 4월도 진행이 될지 5월로 연기가 될지 이것도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가 한 달이 훌쩍 넘었어요. 예.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장기화가 되면서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표가 점점 조금씩 좋은 지표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트레스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지표는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심리적 공백이 생겨납니다. 나가야 되나? 들어와야 되나? 근데 아직은 우리가 뭔가 멈추고 그 지표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리두기, 우리가 만남을 이렇게 미룬다든지 여행을 조금 미룬다든지 이런 지연의 방식도 있지만 직장에서도 지금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유연근무라든지 시차를 두고 출퇴근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매뉴얼을 아직까지는 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재택근무, 제 주변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요즘은 집에서 일을 많이 하고 네. 있는데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 지하철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대중교통 풍경도 달라졌고요. 썰렁하죠 지금. 예. 예. 출퇴근 시간에도 차가 안 밀려요. 네. 옛날에 교통체증이 심했는데. 네. 자, 대중교통만 말씀드리면 1월 달, 지난 올해 들어와서 1월 평시, 여기서 평시라는 것은 비가 내리는 날이나 명절 전후는 빼고 정말 일반적인 날 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에 비해서 지난주 3월 2일부터 6일까지 통계를 내봤더니 네. 대중교통 이용자는 34.6%가 감소했습니다. 네.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재택근무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그냥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안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도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 한번 볼까요? 재택근무에 대한 얘기들이 관련자를 예. 작성했고요. 방금 메일 드렸습니다. 네, 메일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결제나 문서 교환도 노트북에 깔린 회사 내부망 프로그램만 있으면 뚝딱. 불필요한 회의도 많았고 불필요한 대화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일에 집중을 하고 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서 조금 더 효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원의 집. 집에 있다 보니 아이와의 분리는 어렵습니다. 엄마 무릎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아이. 안 되는데. 업무상 급할 때에는 친정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이를 맡기고 잠시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회사 출퇴근하는 과정이나 근무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으니까 아이한테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코로나19 장기화가 일상생활을 바꾸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아, 특히나 아이가 그 엄마 무릎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모습이 뭔가 짠하기도 하면서 그러네요. 네,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재택근무를 들어는 봤지만 해보기는 처음이다. 이게 대부분의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장단점도 되게 많은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재택근무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 다 하는 얘기가 뭐냐? 차라리 출근했으면 좋겠다. 애들 들러붙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논다고 생각하고 자꾸 아내가 설거지를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상사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보고까지 받아야 되고 네. 또 실제 일을 하는 분들도 일일이 퇴근이 없는 일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정말 가까운 먼 미래는 집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겠다 상상은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코로나19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질지 몰랐는데 네. 머리는 분명히 바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네. 몸이 아직 따라가지 않고 저도 10살, 7살 아이를 10년 동안 키워봤더니 사실은 집에서 일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서투르고 만만치 않은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가구마다 달라요. 가구마다 달라요. 1인 가구나 이 싱글족들, 독신들은 괜찮아요. 큰 차이가 없고 네. 재택근무가 오히려 쾌적하고 좋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가족이 있는 경우. 전 아까 그 장면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도 가끔 두려움을 느끼는데 어린아이가 올라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뭐 딜리트를 잘못 누를까 봐. 누르면 맞아요. 거든요. 이게 아이만이 큰일 아니라 나죠. 반려동물도 있어요. 네. 고양이가 폴짝 올라서 딜리트를 누른다면 네. 이런 땀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다. 아니다. 생산성이 저하되더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은 일본은 많은 대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네. 주 4일제, 주 3일제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생산성은 높아진다는 결과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업종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면대면 소통을 하면서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직종, 지식노동은 쉽지 않아요. 디자인이나 컨설팅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원격 업무를 하면. 그런데 사실은 좀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들은 큰 차이가 없거나 조금 오른다라는 결과여서 그렇군요. 네. 아마 사무실마다 생산성이 높다 낮다 지금 논란이 꽤 클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전체적으로 재택근무가 이미 자리를 잡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삶의 만족도나 가족들의 응집력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전에 없던 클릭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집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해 먹으니까 오히려 이게 경기를 조금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소비를 또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이 재택근무가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기지 못하면은 받아들이기라도 해라라는 게 이건 사실은 뭐 여건이 나아진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이니까 이 상황도 어찌 보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택근무 한시적이지만서도 제대로 하고 이번에 좀 한번 규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쭉 들어보니까요. 이 재택근무의 장단점은 분명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회사들도 있다는 맞아요. 겁니다. 과연 이 회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지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 보시면 가림막이 있어요. 네. 지금 식사를 하는데 가림막을 두고 그러니까 구내 네. 식당이 독서실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맞아요. 지금 네. 아크릴판을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직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네네. 네. 최대한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없애는 것 이거는 같아요. 민원 창구죠? 예. 지금 이제 그 회사들마다 보면 부서별로 구내 식당에서 시간을 네. 정해놓고 그 부서만 식사를 하는 이런 식사 패턴이 굉장히 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구내 식당 운영은 되지만 그 시차에 따라 가니까 다들 띄엄띄엄 앉아서 먹는 거. 아니 저는 이러다가 이게 점점 길어지면 사람들끼리 대면하고 말하는 게 점점 더 쑥스러워져서 그럴 수 있죠. 의사 전달, 소통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게 또 걱정이고요. 재택근무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비어 있어도 우리 회사 돌아가는데 몇 명 좀 없앨까? 이런 생각할까 봐 전 또 그게 걱정이고 이렇다. 그것도 또 문제가 될 네.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저 어릴 때 중학교 영문법에 나오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동양의 미덕은 뭐냐면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물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보태서 네. 심리적 소통은 더 개방해야 한다. 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적 소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호선 선생님. 사실 우리가 그 마음의 소통이라고 하는 건 꼭 눈에 보여야 하는 건 네.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접촉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우리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단어 안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지내는지 어떤지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그게 꼭 가족 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안부를 묻는다는 건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마음에서 직접 전달 방식을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런 글을 통해서 혹은 뭐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면 물리적인 접촉면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는 이어진다. 그러니 오늘도 한번 안부 꼭 전해보시죠. 네. 자, 코로나19로 사회적인 풍속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정해봤고요. 4위 보겠습니다. 금주의 이슈 탑5 4위입니다. 서울 최대 집단 감염 사태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큰 집단 감염 사례로서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고 또 미중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인구 밀집도가 가장 큰 수도 서울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애초에 우려하던 일이에요. 예. 지금 대구 신천지 교회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 사망자가 많이 는 상황에서 네.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의 소규모 집단 감염을 우려해야 한다. 전국으로 퍼지고 있었죠, 이미. 네, 네. 구로구 콜센터에서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도 뭐 은평 성모병원이라든가 혹은 일부 요양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저 건물 이름을 보면서 너무 암울한 상징이 엄습하는 거예요. 네. 코리아 빌딩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도 서울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네. 더블 역세권, 구로역과 신도림역. 그래요. 네. 가장 많은 환승 인구들이 네, 네. 오가는 그곳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셨던 네, 거예요? 층이 다 다른데 네. 우선 확진자가 나온 곳은 11층이에요. 네. 11층 콜센터에는 207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네. 확진자 대부분이 2층에서 여기서 근무하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콜센터 4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7, 8, 9, 11층. 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553명이 근무하고 계셨는데 지금 207명 중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방송 시작 전에 99명을 제가 보고 네, 들어왔어요. 네. 100명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00명 넘어서 계속 확진자 나올 텐데 지금 근무자들은 한 70여 명 되고요. 네. 근무자들이 퇴근하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 지인이 있고 사생활이 있고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만난 감염자도 계속 추가되고 있어서 네. 저는 이게 구로구를 바라볼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콜센터의 근무 환경이라는 것이 이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구나 싶더라고요. 네. 이게 다닥다닥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제가 네.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면 그동안 PC방 가지 마세요. 네. 위험해요. 컴퓨터, 네. 키보드, 마우스를 손에서 손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인 노래방 감염 나왔었죠. 맞아요. 네. 노래방 마이크가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PC방과 노래방을 합쳐놓은 게 콜센터예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종교 집회 걱정하고 있는데 네. 못지않게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를 해요. 1m도 안 되는 공간에 옆에 동료들과 붙어서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100콜, 200콜 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환경은 굉장히 위험했다. 뒤늦게 그리고 알게 된 거죠. 아까도 뭐 더블 역세권 말씀하셨는데 1, 2호선 네. 여기서 환승하고 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대중교통 감염에 대한 우려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로에 있는 건물이지만 이 최소한 200여 명, 네. 지금 네. 많게는 500여 명, 혹은 이 건물에 근무했을 더 많은 분들이 수도권 전역에서 서울에 구도 다양해요. 네. 노원구, 제가 산 동작구도 이미 나왔고 양천구, 관악구 여기 거주하는 분들 네. 더해서 1호선이 인천까지 가잖아요. 네. 인천 출퇴근하는 분도 있어요. 인천에서 1호선 그렇죠. 타고 그거 구로까지 길어. 오시고 네, 네. 예. 신도림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환승 인구가 그렇죠. 붐비는 네, 곳이에요. 네. 하루 평균 9만 명이 오갑니다. 네. 그래서 이 대중교통 수단을 네. 통한 감염 위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코로나 빌딩에서 한 명이 걸려서 이렇게 전파가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코리아 빌딩.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하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환승역이다 보니까 한 분이 했을 때 물론 아직까지 사례가 나오진 않았지만서도 그 환승역에 수많은 사람이 옮기면은 이게
집에서 또 가정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주부들이나 여성분들은요 정말 집안 소독이나 회사 소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여파로 인해서요 최근에는 금천구에 있는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네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콜센터 직원이었던 분의 남편분이 금천구의 금천영일이라는 이제 마을버스 운전기사셨는데 이게 독산역에서 벽산 아파트 사이를 오가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버스였다고 해요. 그런데 기사분이 어쨌든 뭐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족 감염이 된 거니까 혹시 이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 중에 이 접촉 우려는 없는가 이게 지금 큰 이제 역학조사의 대상인데 아직은 이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실제로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죠. 네. 저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감염됐다 이건 없는데. 대중교통 감염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 사례는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밀접 접촉에서 비말 감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아까 기존보다는 많이 한산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출퇴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이 저 콜센터 직원분들이 다 택시 타거나 자가운전하고 못 오십니다. 우리 일반 샐러리맨들이 대중교통 밖에 의존할 곳이 없는데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요. 어딘가 잡게 되잖아요. 차라는 게 흔들리는데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되고요. 이런 위생 수칙을 점점 더 강조해야 되고. 특별히 마스크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2m 이내 그리고 15분 이상 이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염의 위험성의 기준으로 이걸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5분 하면 지하철로 따지자면 보통 한 5정거장에서 한 7정거장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 기간이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꼭 마스크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내리셔서 요새는 최근 서울 시내도 그렇고 전국을 다니면 구석구석 다 이 알코올 소독제 많이 있거든요. 자주자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요. 중국 버스 내에서 이 감염된 것도 사실은 히타를 통해서 4m 앞 사람이 감염됐는데 그중에 옆 사람은 마스크를 한 경우에는 감염이 안 됐거든요. 그 서울의 한 병원에서도 분명히 확진 환자였는데 마스크라고 손 세정제를 3번이나 했다 해서 그 병원은 폐쇄 위기를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와 손 세정제 이제 필수가 된 거죠. 기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싶고요. 지금 이야기를 사실 쭉 정리를 해보면 이번 콜센터 집단 감염을 시작으로 수도권 전반적으로 감염이 좀 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버스 기사분도 남편인데 감염이 됐고요. 또는 이 콜센터 근무하는 여성분의 아들이 군인인데 확진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천에서는 단순히 이 확진자가 식사하는 옆 테이블에서 식사했던 50대 남성도 감염 확진이 됐습니다. 지역사회의 전파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이 확진 판정이 난 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노원구의 첫 확진자가 처음 아닌가. 근데 이상하다. 3월 4일에도 증상이 있었던 분이 있네. 조사하다 보니까 2월 후반부터 이미 증상이 있었던 분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다니셨는데 뭐 지역사회 마트, 행사, 장례식, 결혼식 다 다니신 게 확인이 됐고 심지어 제주도 여행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선에 있었던 분들은 모두 다 확인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도권 집단 감염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리면서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콜센터와 근무 환경이 비슷한 많은 곳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평상시에 앉는 자리보다 2자리 또는 3자리 건너뛰어서 직원들 간의 거리 자체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민권도 비롯해서 뭐 다들 전국에 콜센터가 한 1000여 개 될 것으로 추정이 돼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만 471곳이다.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소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 키보드와 이 헤드셋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두고 근무를 하자. 한 층에 207명이 근무했다면 이걸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해서 지금 콜센터나 그 유사한 고위험군 사업장의 방역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수도권의 집단 감염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방은 역시나 기본기를 지키는 거겠죠. 뭐 손 씻고. 역시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계속 손을 씻어야 되고요. 마스크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스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수칙 중에 하나가 요새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마음을 오염시키는데 굉장히 이 역할을 하는 데다가 오히려 기본 수칙을 덜 지키게 하는 이런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반드시 여기저기서 오는 SNS 정보가 아니고요. 공적 정보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 안전 수칙과 함께 마음에 두시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금주의 핫 이슈 3위 보겠습니다. 금주의 이슈 탑5 3위입니다. 코로나 사투 현장입니다. 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 현장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게 8호 병동이고요. 8호 병동 그 스테이션입니다. 총 근무 인원은 3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데 좀 많이 지원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병동에 가서 환자들 보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확인한 이 영상은 대구병동에서 직접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직접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진한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신 거죠? 네, 안녕하십니다. 예, 대구에서 직접 의료 봉사하고 계신데 어떤 직무를 맡고 의료 봉사하고 계십니까? 저 오전하고 오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환자 금체 채취 위주로 돌고 있고, 오후에는 병동에 직접 환자들 만나면서 회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직접 병동에서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곳이 최초 공개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입니까? 계명대 동산병원의 8층에 있는 병동이고요. 예. 주로 제가 자주 가는 병동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환자들하고도 되게 친해지고 해서 많이 애착이 있고, 아무래도 그게 병동에 한 60여 명이 그 층에 60여 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예. 대구 의료병동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썰렁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대부분 그 병실 안에서 다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복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자가격리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물품이나 필요한 조치, 의학적 조치를 이제 간호사 직접 병실에 들어가서 조치를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자원봉사하는 의료인들도 많이 와 있는 거죠? 어제 의료인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명이 또 오셔가지고, 저 간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큰 힘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중환자실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좀 이렇게 또 바뀌는 상태가 악화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중환자실을 기존에 한 6, 7명에서 한 20명까지, 20병상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네. 주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많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환자들 치료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환자들은 일단 경증인 환자의 경우는 이제 가벼운 기침, 가래, 열, 설사, 근육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치료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상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이랑 또 많이 기분이 우울합니다. 그쪽에 자가격리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용기를 불어주고 기운을 좀 도와주고 용기를 그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또 상담도 많이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물품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력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병동에 있는 간호사분들 보면 이제 3명이 한 60여 명을 감당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또 식사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간호사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좀 환자복이라든지 베갯니 또는 시트 이런 침구류에 대한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역복 입고 지금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아까도 처음에 보니까 그 사진 찍어서 보내실 때 보니까 방역복이던데 그걸 입고 생활하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비닐을 덮어서서
온몸을 좀 감싸도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답답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그 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한 2시간 지나면 그쪽에서 또 감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거기서 일하다가 2시간 뒤면 또 교대되고 저 같은 경우들도 병동 돌다가 최대 2시간 정도밖에 못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나와가지고 또 방역을 하고 또 오후에 또 들어와서 또 병동 돌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의료진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다 다른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2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후반하고 오전반을 나눠서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오전 오후를 좀 같이 좀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이틀 새 대구 지역에 그 사망자가 4명이 또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 이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기운이 좀 떨어지시겠어요. 어제 그 중환자실을 또 들어오고 매일 그 중환자실을 들어가고 있는데 에크모라든지 이렇게 좀 치료가 거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그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또 산소, 인공산소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 투입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치료를 우리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산소 공급 외에는 특별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움이 너무 절실합니다. 네. 거기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진들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 성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박수도 쳐주십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우리가 충분히 용기를 얻고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은 건강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여기 안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진환 기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들 열심히 현장에서 최전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 병원 안쪽의 상황을 우리가 처음 봤잖아요. 일단은 정말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베갯니치나 뭐 이불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어떻게 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그거를 좀. 근데 제가 제일 걱정인 게 백신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백신이 없으니까 사실 이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게 효과가 빨리빨리 나지 않는 거잖아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나마 희망적인 게 사실은 저기에서 정말 최전선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이 근데 보니까 아주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희망적인 게요. 왜 요즘에 생활치료센터 안 들어가려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케어를 받고 하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으니까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네,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 으쌰으쌰 하고 있다고 하고요. 통화를 통해서 제가 가장 좀 주목을 해봤던 건 아직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뜻이 있는 의료진 분들은 꼭 좀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이런 와중에 대구에서 좀 반가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임신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첫 번째 확진자니까 일단 긴장도 좀 되고 걱정도 좀 됐는데 다 열심히 하자고 그래 이야기하면서 그래 수술했습니다. 이제 시야가 좀 안 나오는 거고 옷을 많이 입고 이러니까 땀도 많이 나고 장갑도 2겹, 3겹 이렇게 끼고 하니까 좀 손동작도 좀 어둔해지고 태어난 아기가 뭐 음성이길 바라고 또 나올 때 또 잘 울고 이러기 때문에 좀 마음은 좀 안정이 됐습니다. 상황이라 쉽지 않은 수술이었을 거예요. 네, 정말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장갑을 여러 겹 끼다 보니까 손끝이 둔해진다. 저분들이 손끝으로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20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출생아를 받아낸 숙련의시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런 긴장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요. 아이는요 3.1kg가 넘는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고 음성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보다 좋은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엄마가 아예 못 알아본 거 아니에요? 아니 못 안고 안고를 떠나서 일단은 저 장면을 보면 저는 제가 애를 낳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동안에 엄마가 감기에만 걸려도 아이가 건강한가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아이를 낳은 분 말고도 임신부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 첫 번째로 건강한 아이가 출산이 된 거잖아요. 너무나 희소식이고 조만간 아이가 엄마 품에 이제 안길 텐데 그 첫 번째 젖을 물릴 때 엄마의 기쁨이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아이를 인공수정으로 낳고 첫째는 또 제왕절개를 했는데요. 왜 신이 있다라면은 엄마에게 그 신의 역할을 부여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할 일이고 정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엄마가 확진자라도 아이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많은 의료진들이 이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고 아직 통계가 다 집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산모가 걸려있는 병이 아이에게 가는 걸 이제 수직 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닌 것이다. 현재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이 중국에서는 굳이 이걸 태아를 다 이제 검사를 하면서 측정을 했는데 수직 감염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아이가 양성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출산 과정에서 혹은 출산 이후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대구 지역에만 임산부 6분 계시고 전국적으로 7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태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아이의 경우에도 다만 위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 우리가 뭐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선천성으로 심장 질환이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이제 장기의 질환이 있거나 한 경우에만 이 아이들이 고위험군이고 그 외에는 대체로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무사하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생명은 태어나고 또 커서 이어지고 이렇습니다. 자, 다음 2위 보겠습니다. 금주일 슈터5 2위입니다. 마스크 오브제 4일차인데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9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요.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으로 끝날 시에 약국에서 마스크 2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스크 대란은 좀 사라진 건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오늘도 약국 앞에는 어김없이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약사들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꺼내줍니다. 10시 정도 저희 시작했거든요. 30분에 40분 정도. 몇 시에 올지는 몰라요. 그럼 물량은 정해져 있나요? 그것도 와봐야 알죠. 그럼 지금 마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거죠? 대부분 약국에는 정확한 마스크 입고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입고 시간이라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그 시간대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가 국민들에게 더 쉽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글쎄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쉽게 못 구하겠더라고요. 저는 월요일에 해당이어서 저희 동네 약국 3군데 갔는데 결국은 못 샀거든요. 전 다닐 때 깨끗한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 저는 지금 3일째 쓰고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 해당자인데 저는 아예 안 갔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게 일단은요, 이게 대란이 좀 해소되겠느냐, 당분간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구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뛰어나가야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수요 공급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5천만 명이 매일 마스크 한 장씩이 필요하다면 지금 그 수요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오브제도 하고 생산도 독려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건강한 분들은 조금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면 마스크로 대체하시고 또 이 외출하지 않는 분들은 마스크를 조금 양보하시고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수요가 떨어져야만 수요 공급이 맞는 시점부터 공급이 더 넘어서는 시점부터 이 줄 안 쓰고 대란이 해결되지 이 바이러스 문제가 계속 가는 동안은 일단은 어렵습니다. 권 박사님 어떻게 구입해 보셨어요? 저는 제 거는 엄두도 못 냈고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10살, 7살이다 보니까 제가 대리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3군데 다녀서 겨우 첫째 아이 건 사고 샀어요? 둘째 아이 거는 한 장밖에 못 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예전에는 약국을 가면요. 이게 오브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약국마다 5장, 3장, 2장, 1장씩 판매가 됐는데 그나마 이게 1인당 2장씩 하니까 10명 사실 게 그래도 20명 정도는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나마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근데 저는 마스크 안 사러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마스크 안 사기 운동도 있어요. 맞아요. 그건 마스크 안 하기 운동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집에 그래도
요 여유분이 조금 있다 하는 예, 분들은 예. 안 사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양보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약간 급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그래도 한 뭐 열 몇 장 있어 이런 분들은 조금 참아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양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스크 대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권 박사님이 좀 알아보셨다면서요? 네, 뭐 마스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제가 3가지 알아봤는데요.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약사분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첫 번째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충 약국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되게 희한한 게요. 저희 집도 지하 1층, 1층인데 지하 1층에만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1층에 있는 약국은 가는데 3층이나 5층, 왜냐하면 병원이 집단으로 있는 데는 3층이나 5층에 세가 싸기 때문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면 좋고요. 근데 대학병원 근처 약국은 피해라. 왜냐하면 대형 약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면요. 마스크가 안 사던 분들도 남이 사니까 따라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입고 시간을 파악해야 되는 게요. 약국마다 똑같은 지역인데 이 유통업체가 시간마다 옮겨 다닙니다. 그리고 또 네. 유통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약사님한테 화내지 마시고 내일은 몇 시에 옵니까 하면요. 가르쳐 주니까 그 시간을 체크하면 한 3군데나 4군데 정도 돌아가면은 1인당 아이들 거나 어르신 거 2장씩은 사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그 권 박사님께서 약사분들께 화내지 마시고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 장면들을 봤거든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정말 시민들뿐만 아니라 약사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웃지 못할 사진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일단 보시죠. 자, 이렇게 약국 앞에 써붙인 거죠. 네. KF 마스크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루 몇천 번 이상 말하니 미치겠어요. 네. 언제 오는지도 모릅니다. KF 마스크 없습니다. 없어요. 없음. 진짜로 없음. 마스크 없습니다. 언제 오나요? 모릅니다. 이게 저게 계속 저렇게 반복해서 물어보시니까 아예 약국에다 써붙인 거예요. 네, 맞아요. 슬프네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어 하나 아세요? 마스크 업무새. 업무새? 예. 업무새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앵무새 같다. 앵무새처럼. 없다는 말만 반복해야 하는 앵무새가 우리 약사들의 처지 네. 아닌가? 네. 요즘에 약사분들이 스스로를 좀 자기 비하하면서 부르시는 웃픈 이야기인데 네. 결국은 이제 이 공적 마스크 판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약사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앞서도 뭐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을 봤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도 뭐 사건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경기도 광주에서 지난 9일에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약국 직원분에게 흉기를 들고 가서 위협을 한 5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예. 경찰이 출동을 해서 붙잡혔고 이건가 봐요. 아무도 네.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행히. 낫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낯을 들었는데 네. 저는 이 짠에 뜬 게 뭐냐면 약국 관계자분이 오히려 저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게 네. 지금 오죽하면 없다고 이야기하는 약사와 끊임없이 마스크를 구해야 되는데 네. 발만 구르고 해법은 없는 이 소비자. 정말 이게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야, 이게 지금 전 국민이 마스크를 이렇게 구하러 다닐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약국 걱정이에요. 직원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놀란 정도가 아니죠. 그죠, 네. 아니 마스크 때문에 낫을 들고 들어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뭐 급한 그 상황도 이해는 됩니다만 이 약사들의 애로도 굉장히 큰 게 보통 큰 약국은 약사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약국은 약사 선생님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신데 조제해야죠. 마스크 거의 대부분 요새 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90%가 마스크 이야기래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와가지고 대부분 또 화를 내고 가시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우신데 우리 약사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서로 간에 조금 마음의 양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시민들의 입장을 보니까요. 저도 막 7군데, 10군데니까 약사분들의 얼굴을 다 외울 정도였는데 시민분들이 마땅히 하소연할 데 없다 보니까 그래요. 약사분들이 대타로 네. 걸린 맞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약사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좀 다독여 주는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약국에서 또 다른 오해가 생겨서 곤혹을 치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약사분들한테 좀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네. 지금 가짜 뉴스,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세요. 뭐냐면 약국은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이 공적 마스크 1,500원. 네. 이게 정부가 통일했죠. 네. 근데 이게 공급가가 처음에 생산한 제조 업체에서 나올 때 900원에서 1,000원으로 나와요. 그럼 유통업체가 있죠. 네. 이걸 전국에 이제 한 2만 5천 개 약국에 배송하는 일을 맡은 네. 유통업체가
마진을 개당 100원에서 200원 가지고 가요. 네. 그럼 이게 1,100원 정도의 약국에 도착하면 1,500원에 팔잖아요. 네. 그럼 약국의 마진은 400원이에요. 개당.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팔려나가는 예전엔 네. 재고가 쌓였는데 지금은 동일하다 보니까 엄청난 폭리를 약국은 팔 때마다 취하고 있다인데 그거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오해시네요. 이게 제가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해보니까요. 이 400원 중에는요. 사실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가 빠져나가는 거고 또 사실은 이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사실은 다른 업무는 제가 보니까 마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제조업체가 24시간 풀 가동한다고 제가 들었고 맞아요.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300원 남죠. 당장 제조업체가 남기는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배추값 폭락이다 뭐 폭등했다라고 할 때도 농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24시간으로 돌아갔는데 300원 남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공장 이윤 다 포함된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통업체와 약국의 마진이 그 2배인 600원이 넘지 않냐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좀 우역의 눈이 많이 갔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오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하루에 560만 장이 공급이 돼요. 그럼 약국에 이제 한 400원의 마진이 있다고 치면 하루 마진이 한 22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약국이 아까 2만 5천 개가 나눠서 팔잖아요. 250개가 입고됐어요. 순식간에 팔았어요. 그럼 약국은 얼마가 남냐면 10만 원이 남아요. 이것을 안 팔고 다른 약을 열심히 파는 게 약국은 더 이익이다. 이걸 좀 감안하시면 약국에 너무 화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약사 선생님들 반응도 궁금하네요. 정말 답답하겠네. 답답한 게 아니라 제가 어제 그래서 제가 아는 약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요새 마스크랑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과도 싸웠어.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랑 이게 제가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고마웠던 게 그 약국을 찾았던 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마스크랑 싸운대요. 그 얘기는 굉장히 바라보는 시선이 마스크를 사러 오시는 분들의 그 절실함을 매번 그 가슴마다 읽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약국에 가실 때마다 우리가 마스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한 번쯤은 아유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 번쯤 얘기해 주시는 것도 약 선생님들 힘이 나실 것 같고 제 친구 얘기 마음 같아서는 본인이 마스크를 만들고 싶대요. 오죽했으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유통 마진이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많진 않아요. 그냥 공적 마스크가 1,500원으로 우리가 시장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근데 이건 공적이라는 일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남는 것은 없다. 제가 보기엔 적정한 가격 그러면 아닌가 저 전문가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저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국 2만 3천여 개 약국에 소량의 마스크를 일일이 납품하면 많은 유통 비용이 발생한다. 약국도 마스크 판매로 다른 조제약을 판매하지 못해서 기회비용 손실을 감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대리 구매 문제. 여기서 임산부는 제외돼 있고. 임산부 제외돼 있고 이 어르신 거 근데 홀로 80세 이상도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도 못 구해요. 자식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달라도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좀 대리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임산부들은 줄 서지 않게 해달라. 이건 사회적인 기본 배려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전해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논란들 줄이기 위해서 또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죠. 어떤 그리고 또 지금 내용들이 늘어났죠. 우체국에서도 지금 한다는 거죠? 네, 어제인 11일부터 오전 8시부터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 마스크를 파는 판매처 위치와 또 판매 수량들을 판매뿐만 아니라 알 수 있게 사실은 웹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대대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조금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만든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돼서 어제가 첫날이었어요. 조금 막 밀리고 과부하되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조금 되면 풀릴 거라는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잘 활용해서 헛걸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또 공공기관들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 뭐 마스크 필요하죠.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만 개 대량 구매를 했어요. 10만 개? 예.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하루에 배포될 수 있는 최대 공급량이 560만 개예요. 근데 이 중에 한 군데는 우리가 예외로 인정합니다. 의료기관.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 자, 대구 경북과 의료기관은 하루에 100만 장을 우선 공급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 외에는 다 공평한 거예요. 마스크 쓰고 싶은 욕망은. 그런데 문제는 일부 공공기관은 뭐랄까요? 좀 공공기관의 위세를 이용한 거 아닌가 싶은데 10만 장을 한꺼번에 사니까
다른 국민들이 그 낮게 살 수 있는 네. 아까 기회비용 나왔는데 그래. 기회를 침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이런 건 얘기 어디인지 예? 그 공공기관이 어디예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니 최 선생님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공공기관 기관장 이름하고 이런 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기사에 다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해서 구매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맹목적인 비판보다는 그래요? 정말 네. 필요했는지에 대한 해명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고 느끼시되 다만 이제 10만 장을 일괄 구매라는 것에 대한 2장 사기도 힘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다. 이거는 또 그래요. 공공기관 장들도 좀 가슴에 손을 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 분권화돼서요, 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신 거 정말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지만서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서 좀 사회 환원하는 것도 공기업의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셨으리라 그럼요. 믿어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공공기관 이름하고 기관장 이름 생략. 아니 이렇게 지켜드렸으니까 네. 지켜드렸으니까 사회에 배포하시라고 네. 기회를 드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스크 안 사기 운동에도 우리 네, 주부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아, 그럼요. 또 저희 주부들 저뿐만 아니라 저 지금 오늘 만나가지고 이제 저희 간단한 모임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모임에서 뭐 하냐면 다들 실반을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네. 뭐냐면 집에 있는 마스크들 조금 수정해가지고 어떻게 그 부직포 정전기 그 필터 붙여가지고 네, 할 네. 것인지 그거 동영상 찍어서 오늘 올리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미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맞아요. 너나 없이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동참하다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있는 분들은 조금 나누고 또 마스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서도요,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란 게 지난주에 주말은 제 아내는 오빠 나는 양보할게 하고 2장을 다른 분한테 양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부의 힘이 크다는 거,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또 그 구매 기회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그분들은 전혀 못 사는 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맞아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참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리고 정말 현명하세요. 어떤 때는 맨날 몰이져서 싸우기나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 정말 야 우리 네. 국민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자 1위로 가겠습니다. 금주의 탑5 1위입니다. 어느 완치자의 감사 편지입니다. 네, 감사 내용이에요. 편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선별진료소를 찾았어요. 이 부산 지역입니다. 코로나19에 유증상이 있다. 그런데 거기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고신대병원에 입원이 됐고 네. 격리 치료를 받고 입원은 지난달 24일이었고 이제 최근에 지난 7일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잊지 않고 손편지를 꾹꾹 눌러서 네. 의료진과 자신을 치료해준 모든 이제 이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는 편지를 전했는데 이게 지금 잔잔한 감동으로 네.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편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부산 대동병원도 이 얘기를 공개하면서 이게 47번 확진자입니다. 우리가 31번 확진자를 기점으로 증폭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시점, 지난달 2월 24일이면 확진자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던 무렵이에요. 네. 그리고 결국은 한 이제 이 일주일여 열흘 이상을 이제 입원해 계시다가 네. 완치 판정 받아서 이분의 감사 편지에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큰 힘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고령자, 기저질환자도 치료될 수 네. 있습니다. 문제는 늦게 발견되는 게 문제고요. 네. 그리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우리 사회가 정말 배려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 80%는 치료될 수 있고 완치될 수 있어요. 15%가 위험해요. 그래서 이 15%를 우리 80%가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 편지가 담고 있는 의미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감사 편지가 환자분들에도 도움이 되는 게요. 우리가 막연한 불안, 코로나19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기저질환이 있으면. 근데 저 편지를 보면요. 의외로 초기에 잘 잡으면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날 수 있다. 네. 별거 아니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희망이 되는 거고 사례가 되는 거니까 환자나 확진자 그리고 또 공포로 있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공포를 덜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47번 환자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지 못했고요. 메시지를 나눠봤거든요.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제작진과 나눈 문자인데요. 일단 뭐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고요. 본인도 많이 불안했지만 함께 이겨낸다면 곧 완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응원의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 힘내자라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다른 확진자들에게 희망 혹은 용기를 계속 주고자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47번 확진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전에 17번 확진자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이분이 치료받고 나오면서 맞아요. 인터뷰를 했던 네, 첫 번째 네. 확진자인데 네. 저는 그분 보면서 이 체격도 좋으시고 네. 젊은 남성분이셔서 네. 저러면 이겨내는구나. 네. 저는 좀 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은 네. 완치될 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염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병의 감염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도 감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마치 선풀 운동하는 것의 힘이 어떤 거냐면 물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물결처럼 파고가 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멀리 퍼지고 또 오랫동안 퍼진다는 건데 이런 편지가 또 이런 좋은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역이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한 명이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있는 100명이 어떻게든지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쪽 한쪽에 불안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전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 희망, 긍정, 꿈은 버리지 말고 현실 체크는 그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완치자들이 희망의 메시지 혹은 본인의 이런 상황들 완치 사례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17번 환자 그 인터뷰 영상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고 오시죠.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들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로 여기가 가려져 있는데 네. 여기 눈을 비롯해서 요 위쪽 네. 좋아 보이시네요. 되게 건강해 보이시고.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그 100세 확진자였던 분이 치료를 통해서 네. 뭐 완치가 됐다 이런 이건 소식. 저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됐습니다. 네. 제가 좀 약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 할 때 내 면역은 괜찮나 늘 이런 네.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방송도 다니고 강의도 다니고 하는데 네. 우한, 중국 우한은 이 코로나19의 발원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완치자 한 분이 100세예요, 100세. 네. 지금까지 완치자 중에 최고령이에요. 13일 13일 만에, 그러니까 2주가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딱 치료 시간을 채워서 완치돼서 나오셨는데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연세, 알츠하이머, 치매도 앓고 계시고.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극복을 하셨네요. 고혈압도 있고요. 신부전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극복했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 팬데믹이 선언된 아침에 네. 굉장히 중요한 완치 사례다. 우리 누구나 다 좀 희망을 놓지 말고 힘을 가지고 바이러스와 싸우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 저희 어머님도 80인데 기저질환 당뇨가 있거든요. 네. 장인 장모님도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사실은 이런 희망적인 얘기가 연세가 있으셔서 기저질환이 있다고 했다고 포기하시는 게 보다는요. 그럼요. 이런 사례를 자꾸 찾아내셔갖고 네.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걸 극복해낸 영웅의 이야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질병이 막 창궐하고 이럴 때는 이걸 완치해낸 분들의 승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죠. 그러면 왜 흔히 여성들이 모이면 애 낳은 얘기하고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경험이거든요. 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바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고 또 오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좋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결과를 낸 이야기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냥 나는 나아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이렇게 나아서 지금 어떻게 지내 이렇게 글들도 주변 분들하고 함께 나누신다면 다른 분들에게 희망뿐만 아니라 건강한 기대까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권 교수 뭐가 이렇게 긍정적이었는데 저는 이미 예전에 세트장이 무너져서 병원에서 6개월 큰 수술을 갖고 혼자서 격리돼봤고요. 네. 또 2년 동안 격리되면서 재판 싸움을 해보니까요. 사람이 살려면요. 희망과 긍정, 또 부정적인 얘기보다는요. 긍정의 긍정을 찾다 보면요. 나한테도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네. 감염자의 경우에는 그게 또 트라우마로 남아서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를 좀 괴롭힐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증상이 없을 때는 증상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어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누군가는 다시 또 걸렸다는데 이런 데도 집중하게 되거든요.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뭔지 내가 몸도 약할 뿐만 아니라 병에 취약한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전체 국민의 80%는 경증으로 지나고 또 완치가 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아픔의 영역보다도 회복의 영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회복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나의 일상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 나도 그 회복된 자의 일상하고 같은 영역이 많구나 판단이 되실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일상 이제 봄이 오잖아요. 이제 이 봄을 어떻게 만끽할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현재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좀 감소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해제되는 분들도 늘어난다 이런 희망적인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르겠죠. 안심해서 안 되죠. 아까 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생각한 게 병에 걸리면요. 인간은 누구나 죄책감을 느껴요. 나에게 뭐 잘못이 있어서 벌 받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바이러스에 감기에 걸리는 거하고 똑같이 이건 확률이에요. 그 확률을 낮추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 관리밖에 없어요. 손 씻고 마스크를 쓴다. 그래도 걸릴 수는 있지만 걸릴 수 있는 확률을 아주 현저히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 자책감. 그건 아까 회복 이겨내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위생을 지키는 일인데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은 구로구 콜센터의 확진 상황입니다. 이것이 수도권에 어떻게 감염이 전파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내가 막기 위해서도 지금 마스크하고 나가고 손 씻고 이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계속 저도 긴급 문자 계속 날라오거든요. 긴급 재난 문자. 옆 동네에서 확진자 나왔네.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 나왔네. 잘 그거 살피시면서 과도한 가짜 정보에 감염돼서는 안 되지만 저희 팩트 정보들을 가지고 나의 동선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예요. 코로나19 이제 이게 막 꺾어졌다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니라요. 충분히 손 씻기, 마스크 하기만 해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방역도 하셔갖고 이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 가득가득 품어 갖기를 바랍니다. 아직 꺾였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터널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니 좀 주춤하나 했더니 지금 저 서울 수도권에도 막 이렇게 됐고 오늘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했잖아요. WHO에서. 지금 뭐 끝난 게 아니니까. 아니 그렇다고 뭐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손 잘 씻으시고 이제 우리가 할 도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스크 쓰시고 그다음에 더 걱정이 되시면요. 대중교통 이용한 다음에 집에 갔을 때 예전에 왜 저희 아버지가 장례식장 갔다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소금을 뿌렸어요. 예전에 다 어르신들 그랬어요. 그러면 밖에 나갔다 와서 지금 외투들을 입으셨으니까 걱정이 되시면요. 그걸 벗어서 아이들 킥보드 현관에 놓으시잖아요. 거기다 걸어놓고 그다음에 그 집에 알코올로 이렇게 만드는 요즘에 소독제 같은 거 있어요. 분무기로. 그거 한번 이렇게 뿌려두고요. 그거 두고 들어가시면 그게 훨씬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가실 때 다 벗고 씻고 만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목욕탕에 들어가다 그 입구 애들 대부분 있으니까 그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더 조심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바로 대구 경북 지역일 텐데요. 농협에서는 이들 지역에 우리 농축산물 박스를 지원했습니다. 농협은 어제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김광수 금융지주회장 등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에는 홍삼 순액과 양파즙 등 우리 농축산물 가공품 6종이 담겼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출생연도로 뒷자리가 4번하고 9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사실 수 있어요. 2장. 약국하고 우체국도 열어놨죠. 네, 맞습니다. 그곳에서 사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또 반대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 안 사기 운동, 오늘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